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구독자 10,000명 달성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축하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상황과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 흐름과 향후에도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 기준 미국의 주요 증시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53%, 나스닥 지수는 2.23%, S&P 500 지수는 2.27% 하락하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최대 하락률이며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25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죠. 같은 날 프랑스 파리 증시 지수는 전날 대비 4.75%나 하락했고 독일의 증시인 덱스 30 지수는 4.15%나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일본 증시 모두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죠. 정말 전 세계의 증시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위기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도 불리죠. 이 원유 값이 전날보다 13.04% 하락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유가의 가격도 틈틈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 우리가 경제와 증시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큰 이슈였죠. 이 이슈는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과연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유 가격의 상승도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높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석유가 없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나요? 석유가 없다면 공장이 멈추게 되고 비행기와 자동차, 배의 운행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의 화학 제품을 애초에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즉 원유의 가격은 가솔린과 등유, 경유 등의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석유 가격은 화학 원료의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유 가격이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있죠. 현재도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즉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 흐름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WTI 원유 가격 1년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내내 유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이슈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이 원유 가격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용들에 의해 결정되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유 가격의 상승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과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도 급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감된 증시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약 1%, 코스닥은 약 1.5% 하락하며 세계 증시보다는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 투자자들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지레 겁을 먹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해버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오히려 매수를 확대했다는 것을 통해 오미크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처럼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여 경제위기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더 확산된다면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맞출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면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제 계좌의 주가 방어를 튼튼히 해준 든든한 ETF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였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전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오히려 1.37% 상승하며 제 계좌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특하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제가 정말 아무리 좋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ETF는 최근 한 달 새 약 5%가량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8일 상장 이후 수익률은 92%나 상승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핵심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1위는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닌 바로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라고 합니다. 한 달에 무려 6,333억 원을 매수했다고 하니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개별 종목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가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ETF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같은 ETF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즘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좋은 주식과 ETF들을 잘 선별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ETF들이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ETF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 직접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면서 소중한 투자금을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들에 투자를 하실 때도 편입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며 매출은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는지 향후 이 기업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기업들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평생 투자하실 텐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식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ETF의 편입 종목들 중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 중인 비아디와 CATL을 통해 이 ETF가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ETF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시총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비아디가 올라선 겁니다. 최근 비아디 주가가 4.78% 급등하며 순위가 변동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비아디가 급등한 이유는 하나 약 2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연구개발 및 생산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랍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함께 만들면서 최근 2년간 주가가 6배나 폭등했는데요. 중국 현지 업계에선 비아디가 조만간 중국 자동차 기업 사상 최초로 시총 1조 위안, 하나로 약 186조 원 클럽에 진입하는 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도 있답니다. 정말 굉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자율주행 시장이 100조 가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시장 규모도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비아디는 자율주행 기업인 모멘타와 손잡고 로봇 전문 기업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모멘타라는 기업은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기업인데 딥러닝 기반 주변 감지, 그리고 고정밀 지도와 경로 계획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아디는 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와 완성차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 비아디와 더불어서 CATL도 적극적인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국내 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CATL은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국내 배터리 시장에 저가형 배터리 판매 전략을 구사해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계획인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자사를 설립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CATL은 현재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5번째로 해외 지사를 한국에 설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아디와 CATL을 비롯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으로 편입된 기업들은 꾸준한 투자와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기업들의 향후 주가도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세계 증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성장주는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 덕분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방역 대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자국 내 대규모 감염 사태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을 모두 봉쇄해버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중국은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게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는 한번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 미국, 한국과 다르게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책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의 확산세를 막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 확산 속도 그리고 감염 사태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주식 중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늘 국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앞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이 하락한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직접 알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엔트형제는 절대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 등 주식시장에는 좋지 못한 뉴스와 이슈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식시장을 대할 때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에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큰 이슈를 통해 제가 투자 중인 ETF를 리밸런싱하게 될 경우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주가와 한 달 이후의 주가는 알 수 없지만 전기차 산업은 반드시 성장할 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보다 2배, 3배, 아니 10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진행하실 때 산업을 보고 투자하시고 현재 투자하고 계신 ETF가 있다면 산업과 연계해서 구성 종목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